안녕하세요. 네, 자동 제어 이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01 제어공학 서론이고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 과목 전체 단원 책에 다 있죠. 단원을 01부터 08, 8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 놓았고요. 당연히 이제 전공 책이나 기타 다른 일반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교과서에서의 목차와는 이제 확연히 차이점이 있다. 최대한 간결하고 심플하게 여러분 좀 수험 적합성 있는 그런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조금 이제 압축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서론이죠. 01. 그리고 02가 수학적 모델. 일단은 여러분 개관은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03이 전달함수, 04가 시간응답, 05가 안정도와 정상상태 오차인데 쓰기 귀찮아서 그냥 오차라고 쓸게요. 06이 주파수응답, 07이 제어기 설계죠. 제어기, 08이 상태 공간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교재 여러분들 이제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강의 교재 여러분, 교재는 강의용. 그래서 혼자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고 저희 강의와 함께 완성시켜 나가는 반제품이다. 그리고 값비싼 돈을 주고 책을 샀는데 반제품이 웬 말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종이값이에요, 여러분. 종이값. 여러분이 책을 사실 때 구매를 하시는 것은 종이값, 기타 등등 그 유통 과정에 들어가는 그런 최소한의 그냥 비용을 지불한 것이고, 진짜는 이제 저와 함께 강의를 해 나가면서 반제품을 여러분들이 7급 기계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를 이제 맞기 위해서 이제 완제품으로 완성을 시켜 나가시면 될 것이다. 그래서 25문제죠, 여러분. 시험 문제는 이제 자동 제어가 이제 2차 전공 필수죠. 2차 필수고, 기계 설계, 물리학 개론, 기계 공작법, 자동 제어가 있으면 여러분 앞서 수험을 이제 선배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과목이 7급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이제 어렵습니까 하면 이제 10중 8구 이제 자동 제어라고 말씀을 해 주실 거고, 자동 제어 때문에 7급 시험을 이제 포기하는지 할지 여부가 결정난다라고 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렵죠. 어렵고 학교에서 그리고 이거 우리 전공 필수도 아니고 심지어 전공 선택 과목이죠. 그래서 전공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다 하더라도 또 공무원 시험과는 약간 다른 성격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혼자서 하시기는 매우 어렵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강의를 거의 대부분 이제 강의를 저와 함께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론부터 나갈 건데요. 서론에서도 이제 한 문제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적 모델 이것도 한 문제인데 한 문제 혹은 이제 두 문제. 그다음 점달함수, 뭐 시간응답, 안정도, 뭐 주파수응답, 뭐 제어기 설계, 상태 공간 뭐 이렇게 하면은 보자. 3, 6, 9, 13, 16, 20, 22, 23인데 두 문제 빠졌으니까 그냥 하나씩 3에서 4라고 하죠. 3에서 4. 3에서 4. 이렇게 하면 25개가 딱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단원 하나 빠짐없이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3단원, 4단원, 5단원, 6단원, 7단원, 8단원 출제 빈도는 대등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4가 될 수도 있겠죠. 3이라고 써놨지만 여기 4라고 적어놨지만 3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매년 바뀌는 비율이기 때문에 출제 비율은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01단원과 02단원이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니까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베이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01단원과 02단원은 출제 비율은 떨어지지만 3단원부터 추후에 뒤에 나온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한 이제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적인 용어와 그리고 자 수학적 모델은 이제 물리 시스템이 주어져 있을 때 미분 방정식을 세우는 그런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다 모두 골고루 준비를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01, 02, 03, 04 쭉쭉쭉 뒤로 가면 갈수록 내용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없고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 자 03, 04, 05까지는 보통 잘 따라오세요. 근데 어디서 포기하시냐? 이제 6단원부터 이제 완전히 또 포기의 어떤 그런 위기가 오거든요. 6단원에서 위기가 오고 7단원에서 거의 좌절을 많이 하시고 8단원 가서 포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8단원까지 일단 다 왔으면 이제 거의 50%는 끝난 것이다. 50%는 끝난 것이고 이론을 다 이제 완강 1회독을 했다라고 하죠. 1회독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물론 잘 따라오신 분들은 잘 따라오시겠지만 대부분 도저히 너무 어렵다.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과거로부터 종종 받아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답변 드리냐면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이게 내용이 원래 어렵고 지금 기계과잖아요. 우리는 기계과 말고도 전자과, 뭐 전기 이런 거 전공하시는 분들도 자동 제어가 있고 이제 제어공학과가 있어요. 그런 과가 있고 그런 전공하시는 분들도 전공 과목 중에서 우리 공대에서 굉장히 극악의 학문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뭐 유체역학, 뭐 기계설계, 막 악명이 높은 전자기학, 이제 전기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항상 그 악명 높은 과목 중에 세 손가락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과목이다. 과목 자체가 원래 역학이랑은 우리 실은 역학은 자신 있죠. 기계과잖아요.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은 이제 기계기사 자격증을 대부분이 취득을 하고 시작을 하시고 기계기사 자격증을 준비를 하시면서 또 한 번쯤은 받고 우리 또 이거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리즈 시절 아닙니까? 대학교 2학년. 대학교 2학년 때 보통 군대 갔다 와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 과목들이에요. 그런데 역학과 자동제어가 완전히 성격 자체가 달라서 굉장히 이질감이 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기존에 내가 보던 과목이랑은 완전히 조금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렵고 좀 따라오시는 게 이제 버거울 수가 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대부분 다 그러시고
꾸역꾸역 따라오시면서 결국은 뭐예요? 이론이 끝나면은 물론 이론과 함께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론이 끝나고 기출로 넘어가시거나 이론과 함께 기출. 이거는 뭐 여러분들 개취죠. 개인 취향. 그냥 이론을 한번 쭉 보고 기출문제 공부를 하겠다. 아니야, 나는 이론 오늘 1단원 이론을 봤으니까 나는 바로 1단원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공부를 할래. 그리고 2단원 이론 끝나면 이제 기출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기출 위주로 공부를 할래. 교재가 다 그렇게 공부하게끔 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느 순서로 하나 여러분들 마음이고 저는 이거를 추천드려요. 제 성향에는 이게 맞았던 것 같아요. 바로 오히려 제 성향은 저의 성향. 이론도 안 보고 성격이 너무 급한 나머지 무조건 몰라도 저는 기출 먼저, 특히 공무원 시험이라면 기출 먼저 들이대보자. 알던 모르던 일단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뭘 알아야지 뭔가 이론을 공부할 때도 조금 더 참고가 될 것 같다라는 건 일단 저의 성향이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론반을 일단은 제어공학 선택을 하셨으니까 뭐 이론을 먼저 다 보고 기출. 그런데 이제 이론과 함께 기출. 저는 두 번째를 조금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너무나 또 이제 당연한 말인데 공무원 시험 특징이 그 빈출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7급이죠. 9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7급이기 때문에 빈출 유형 열심히 풀이 방법을 암기하고 식을 암기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빈출 유형만. 그러면은 합격할 수가 없다. 합격할 수가. 빈출 유형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냐면은 당연히 틀리면 안 되고 경쟁자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시간을 1분 1초라도 아껴서 빈출 유형을 빠르게 푸시고 좀 난이도 있는 일단 그런 어떤 한 3문제에서 5문제. 이게 수능에서는 이런 말 쓰죠. 킬러 문제. 이제 킬러 문제는 조금 단어가 그렇고요. 우리도 킬러 문제 있어요, 여러분. 한두 문제. 킬러 문제라고 하면 이제 만점 방지용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킬러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니까 빈출 유형 플러스 이제 뭐 신유형이라고 할게요, 그냥. 여기서 실은 합격과 불합격 점수가 갈리는 거거든요. 요거 한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여러분. 두 문제, 세 문제도 아니고 한 문제, 두 문제 때문에 합격 커트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많은 분들이. 뭐 기출문제 가면 또 이 부분은 좀 제가 더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자, 아무튼 자동제어 공무원 시험 7급 2차 전공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목차는 1단원부터 8단원까지 8단원이고 제가 이 정도로 더 이상 이제 압축은 이제 힘들다. 굉장히 뭐 처음에 이렇게 강좌를 제가 준비할 때도 이미 그때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을 투입을 해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 벌써 또 연차가 쌓였어요. 그럼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차가 쌓여서 물론 중간중간에 조금씩 이제 변화는 주고 있지만 아주 가장 이런 큰 틀은 이제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이 틀 내에서 공부하신 많은 여러분들보다 앞서 준비하신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선택을 다 하셨고 끝까지 잘 준비가 잘 끝나신 분들은 합격까지 가는데 아무런 이제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안심을 하셔도
될 거고요. 바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챕터 1 서론이고요. 서론이고 제어 시스템의 정의, 분류, 설계 이제 세 가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제어 시스템의 구성에서 나오죠. 그래서 정의해서 여기 지금 이 사각형을 뭐라고 하느냐, 이제 블록 선도라고 하고요. 이런 블록 선도라고 하고, 지금 왼쪽에는 인풋, 입력, 자 오른쪽에는 아웃풋, 이제 출력,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인풋, 이제 입력 아래는 지금 desired response, 원하는 응답이다. 자 오른쪽에 지금 아웃풋 아래에는 자 actual response, 자 실제 응답이다 이런 말이 있고, 이것이 이제 가장 제어 시스템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이제 정의가 되겠다. 그래서 입력은 다시 원하는 응답해서 응답은 또 다른 같은 말로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제어 시스템이라는 것을 표현을 할 때 이런 박스, 블록이라는 이런 박스를 그려놓고 화살표를 이용해서 왼쪽에는 이제 입력을 보통 시간 함수, 시간 t에 관한 자, 함수 ut, 자, 출력은 이제 yt, 그리고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는 이제 어떤 전달함수,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일단 전달함수. 물론 UT 대신에 이제 여러분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것을 아직은 안 배웠어요. 오늘 배울 건데, 지금 라플라스 변환하면 자 시간 t, 변수가 지금 시간 t에서 지금 s로 바뀌었죠. s로 바뀌었고, 자 s는 여기서 복소수가 된다. 복소수가 뭐냐? 복소수는 실수부와 허수부를 갖는 수죠. 그래서 지금 도메인이 시간 영역이고 여기는 복소 영역이기 때문에 그 도메인의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약속으로 지금 소문자 u로 표현을 한 것이고, 복소 영역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문자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 마찬가지 출력도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을 이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시간응답 곡선이라는 것을 봐야 하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 여러분 시간응답 곡선이라고 있죠. 그리고 가로축이 시간축이고요. 세로축이 뭡니까? 출력, 이제 응답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인풋이 있고, 인풋이 일정한, 값이 일정한 직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아웃풋이 지금 곡선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 이제 엘리베이터 시스템이라고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여기서 입력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층이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4층이다. 우리 집이 뭐 24층 2403호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그래프에다가 인풋이 지금 여기가 24라고 제가 적어 놓고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쭉 출발을 하겠죠. 1층에서 시간이 0초일 때
1층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1층, 2층, 3층, 점점점점점점점점 24층까지 이제 도달해 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출력. 출력은 1층에서 출발해서 2층, 3층 가서 실은 24층인데 오차가 있죠. 뭐 예를 들어 23.5 그런데 숫자로 23.5에 도달을 했으면 24층으로 목표값에 도달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응답 곡선의 그래서 의미가 뭐냐? 의. 이 그래프를 통해서 설계된 엘리베이터의 성능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응답 곡선을 통해서. 만약에 이 그래프가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렇게 지금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목적지까지 도달, 이게 아주 이상적인 시스템의 그래프라고 한다면 만약에 얘가 제 손가락을 보세요 여러분. 얘가 세워라 내워라 안 가는 거지. 어때요 여러분? 벌써 실제로 답답하죠 여러분? 답답하죠. 빨리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어. 너무 답답하고. 자, 반대로 갑자기 덜컹 하면서 쭉 갔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섭겠죠. 그래서 항상 설계를 할 때 빠르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속도를 더 너무 높이면 시스템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시간응답 곡선 입력이 이제 24층, 자, 아웃풋 이렇게 있으면 이 곡선을 통해서 시스템의 성능을 한눈에 이제 판단하는 그런 그래프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런 그래프 말고도 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계속 이제 나오는 이제 2차 시스템, 표준 이제 2차 시스템이다라면 기준 입력이 자 1일 때 지금 되게 아주 간단한 곡선만 봤지만 이제 이런 곡선을 많이 볼 거예요. 그런데 실은 이 곡선이 지금 이 노란색으로 제가 필기한 이런 그래프의 형태가 실제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원래 어떤 여러분 거대한 기계를 움직인다고 할게요. 거대한 기계를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어떤 위치에다가 얘를 이동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얘를 움직이려면 엄청 큰 힘이 필요하겠죠. 그 힘을 주면은 이미 올라가는데 관성이 생겨서 원래 이 값에 한 번에 놓기는 힘들고 더 원래 목표치보다 쭉 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자 이렇게 감쇄 진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 원래 처음에 목표로 했던 값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이제 형태가 된다. 이 그래프도 이제 또 4장, 챕터 4장 가면은 굉장히 자주 볼 거니까요. 아, 시간응답 지금 첫 시간에 아주 간단한 시간응답 곡선, 아주 간단한 시스템의 예를 봤다라면 제가 좀 추가해서 우리가 실제로 앞으로 많이 볼 것은 이제 이런 형태로 시간응답 곡선을 보게 될 것이고 이게 어떻게 식이 이렇게 나왔는지 다 수학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하고 다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준비 운동이죠. 지금 항상 일장 뭐 정의 이런 거는 가볍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보시면 되고 너무 깊게 파고들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쌍가로 2번 보시면 이제 기본 제어 시스템에서 산업용 제어 시스템의 블록 손도다. 제어 시스템이 실제 시스템이 있으면은 실제 시스템은 굉장히 이해가 다양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보다 한 2배, 3배 이상은 복잡한데 그런 거를 지금 처음부터 다룰 수는 없고 첫 시간이고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만 이렇게 간추려서 나타낸 이제 블록 선도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플랜트, 자 작동기 액추에이터, 자 증폭기, 그리고 여기 지금 또 신호가 약간 아까 처음에 본 것보다 확실히 좀 이것도 복잡해졌죠. 이것도 실은 단순화된 것이다. 센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책에 나와 있죠. 얘가 보시면은 지금 플랜트 제어되는 물리적 대상물이다 해서 제어 대상이라는 거예요. 제어 대상. 아까 제가 방금 엘리베이터를 예로 들었으면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될 것이고요. 거기 가로 안에 제어 대상에서 뭐 기계 장치, 뭐 사람의 몸도 제어 대상이 될 수가 있죠. 사람의 몸도 제어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뭐 회사,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그냥 인체나 뭐 회사 이런 것까지도 제어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만 이제 찍고, 실은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기계 장치고, 아까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였다. 엘리베이터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제어 대상은 뭐가 돼요? 제어 대상은 승강기가 되겠죠. 승강기를 유저가 원하는 위치에 버튼을 딱 눌렀을 때 그 위치에 적절한 속도와 그 승객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하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제 그러한 제어 시스템에서 승강기가 플랜트가 될 것이고요. 예를 하나 더 든다면 방 온도 제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활하기 좋은 최적의 온도를 항상 추구를 하죠, 사람들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방이다. 그러면은 방의 온도를 제어한다. 그럼 제어 대상은 이제 방이 되겠죠. 그 플랜트란 이제 이런 제어 대상, 대부분 이제 기계 장치죠. 기계 장치인데 사람의 몸, 뭐 회사 이런 것들 전부 다 제어의 대상은 될 수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이제 액추에이터에서 출력 신호가 기준 입력 신호와 같아지도록 제어 신호에 따라 입력을 만들어내는 동력 장치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긴 거는 그냥 한번 적어 놨으니까 읽은 것이고, 얘가 항상 중요해요. 얘도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에서 모터가 되겠죠.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올리고 내리고 결국은 뭐 케이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만 핵심은 결국은 이제 모터겠죠. 모터와 모터에 연결된 이제 기어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결국은 전기 장치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려서 얘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느리면 좀 더 전압을 세게 가해서 빨리 천천히. 방의 온도는요, 여러분? 방의 온도는 뭘로 조절하죠? 에어컨 혹은 뭐 히터, 그런 것들이 작동기가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센서는 여러분, 센서는 뭐예요? 센서는 말 그대로 센서죠, 여러분. 센서는 센서인데 측정 요소다. 그렇죠, 여러분. 센서는
센서죠. 뭐 굳이 측정 요소는 뭐 예를 들어 또 다시 그대로 지금 방 온도 제어 시스템이면은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온도가 24도시다. 그러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방의 온도가 현재 온도는 30도야. 아우 더워. 에어컨 딱 키자마자 24도로 바로 되진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의 기술이. 시간이 지나서 찬 공기가 좀 유입이 되고 공기가 순환이 돼져야지 이제 24도씨로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맞출 거냐라는 거죠. 30도, 29도, 측정, 29도와 24도를 비교. 마이너스 5도의 차이가 있네? 알아서 계속 켜. 28도, 측정, 뭐야 아직도 마이너스 4도씨의 차이가 있네? 계속 켜.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측정, 24도, 꺼. 이것을 이제 제가 입으로 했지만 이런 것들이 센서, 이런 자동 제어 시스템에서 다 일어나서 결국은 센서가 방의 온도를 이제 측정을 해서 원하는 입력과 이제 비교를 이제 하게끔 그런 측정을 하는 장치가 되겠다.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딱 듣고 감만 오시면 돼요. 감만. 제가 예를 다 들어드렸으니까 엄청 여기서 힘을 뺄 필요가 없고 이게 용어가 이런 걸 뜻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것이고 자 동그라미 4번 증폭기라고 있죠. 증폭기. 자 오차 신호는 매우 낮은 동력 수준이므로 충분히 높은 동력 수준으로 증폭을 한다. 이것도 깊게 생각하면 깊게 설명을 하면은 한도 끝도 없고요. 말 그대로 여러분 이 오차는 뭐냐면 일부분만 그릴게요. 일부분만. 그러면은 실은 이제 인풋으로 아까 계속 24도씨 내가 원하는 방의 온도가 24도씨면은 실은 여러분 이 도씨라는 것은 이거 인간의 언어고 컴퓨터 얘네들은 이거 읽을 수가 없죠. 얘네들한테는 이제 바꿔줘야 한다. 전압으로 결국은 전압을 읽어서 전압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제 자 에어컨이라고 하십시다. 에어컨의 가동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전압을 이용해서 에어컨을 더 세게 틀 것인지 아니면 더 약하게 강약은 결국은 전압으로 조절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24도씨, 24라는 수를 그대로 24볼트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2.4볼트 변환이 되면서 굉장히 10배로 작아졌죠. 수가, 값 자체가 10배로 작아졌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금 작아진 대수로는 이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다시 여기 지금 증폭기라는 것을 통해서 이 지금 입력 변환을 통해서 이렇게 단위가 작아진 것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는 이제 그런 장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자동 제어기 해서 출력 값을 기준 입력과 비교하여 편차 괄호 안에 오차라고 적혀 있죠. 오차를 계산하고 이 오차를 없애주거나 아주 작은 값으로 줄일 수 있는 제어 신호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기 다시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박스 여러분 교재에도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부분을 이 동그라미를 실은 합산점이라고 하고 여기 지금 레퍼런스 인풋 기준 입력이 플러스로 들어가고 지금 출력 여러분 여기서부터 보셔야 돼요. 아웃풋 출력에서 출력을 따와서 센서로 현재 출력을 측정을 하고 다시 입력과 여기 지금 마이너스 보가 있죠. 입력과 비교를 하죠. 여기 지금 위에 화살표 보시면은
자, 에러 디텍터라고 해서 오차 검출기라고 있어요. 오차 검출기. 그래서 자, 자동 제어죠. 자동 제어. 자동이 뭐예요? 인간의 손을 타지 않으면 자동이죠. 인간의 손을 타면 수동이고. 그 자동의 의미가 실은 여기에 있다. 여기. 출력을 측정을 해서 현재 출력을 측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상태와 비교를 해서 부족함이 있으면 신호를 보내서 작동기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우게끔 이제 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토매틱, 이제 자동 제어다. 그래서 그 자동, 오토매틱 컨트롤러라고 있죠. 손쉽게 더 표현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 이 부분을 컴퓨터다. 컴퓨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아주 일반적인 형태 블록선도는 지금 이렇게 자, 증폭기, 작동기, 플랜트, 그리고 센서, 그리고 입력과 출력, 자, 이런 식으로 자,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지금 6번 디스터번스, 자, 외란이라고 있죠. 여러분, 외란. 이것도 굉장히 또 생소하죠. 외란. 자, 외란이라는 이제 우리 글자는 생소하지만 디스터브라는 동사는 우리가 알아요. 디스터브, 방해하다,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그 뜻 그대로 명사예요. 방해하는 것. 그래서 시스템에 어떤 좋지 않은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어떤 요소인데, 예를 들면은 계속 자, 우리 방 온도 제어 시스템에서 내 방의 온도를 아까 제가 몇 도? 24도로 맞추고 싶은데 지금 현재 온도는 30도라는 거예요. 24도로 가기 위해서 에어컨을 트는데 여름이겠죠, 여러분. 지금 현재는 여름. 그런데 창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밖의 온도는 34도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나는 지금 30도, 내 방 온도가 30도고 더워서 에어컨을 켰는데 방문을 열었더니 지금 34도의 더운 공기가 내 방 안으로 유입이 되겠죠. 이런 것을 외란이라고 한다. 디스터번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방해하는 어떤 것이죠. 예를 한 가지 더 들어볼까요? 뭐 예를 들어 요새 드론, 여러분 드론이고, 뭐 예를 들어 뭐 군사용 드론이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건물에 타겟이 딱 뭐 33층에 있다. 근데 뭐 이 친구가 위험 인물이라는 거예요. 언제 핵 스위치를 눌러서 세상을 파괴시킬 수 있는 사람인데 바로 암살할 수는 없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얘가 항상 누르기 전에 그런 감시용 드론을 띄워서 감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플랜트는 뭐죠? 플랜트? 드론이죠, 여러분. 얘가 아니라 드론이고, 제어 목표는 뭘까요? 목표? 24시간 얘는 지금 33층 이 높이에 이 드론은 항상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이 높이를 유지하면서 이 지금 위험 인물을 감시를 하겠죠. 그랬는데 33층이면 여러분 꽤 높아요. 꽤 높기 때문에 기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래로, 위로, 사방으로. 그럼 뭐 예를 들어 상승기류다. 상승기류. 그러면은 지금 이 드론은 항상 이 위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상승기류를 만나면 올라가겠죠. 이 상승기류가 외란이라는 거예요. 하강기류 마찬가지죠. 굳이 뭐 다른 말로 하면 돌풍.
하나 더. 마지막에. 이거는 좀 재밌어서. 이거 실제 기본서에 나오는 예죠. 시험 범위가 교수님이 여러분 이번 중간고사 범위는 1장에서 3장입니다 라고 자 카카오톡이나 각종 메신저로 자 공지를 때렸다라는 거예요. 공지를 때렸는데 갑자기 조교가 연락 와서 3장이 아니라 실은 5장입니다. 이런 것도 다 외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 속에는 이번에는 제어 대상이 나 자신이겠죠. 학점을 잘 받기 위한 나 자신이 나를 제어를 잘 해야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점을 잘 받을 건데 지금 갑자기 1장부터 3장만 공부하고 빨리 다 끝내고 나 딴 거 놀러 가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교한테 문자가 와서 실은 5장이었다. 예측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외란의 개념은 이렇다. 그리고 7번 대먹임 제어에서 자, 피드백 컨트롤. 자, 보시면은 외란이 존재할 때 시스템의 출력과 기준 입력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자, 감소시키도록 하는 작동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아래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 아래 그림.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도 지금 결국은 이 위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블록 선도보다도 더 간단하게 또 이제 표현을 한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형태는 위의 형태가 아니라 모조리 다 지금 이 아래 그림과 같은 이런 블록 선도의 형태가 우리들이 접하게 될 것이다. 뭐 지금 뭐 액추에이터, 플랜트 그런 말 없죠. 그냥 G1S, G2S, DS, 외란, RS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그냥 문자만 딱 표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속 이런 것만 보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원래 FM대로 배웠죠. 이게 의미하는 게 원래 이런 건데 이런 내용을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되어서 나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목임점은 뭔데? 아까 출력과 지금 센서 입력을 지금 합산부에서 비교를 하고 그 차이를 지금 이쪽으로 보내서 자 다시 플랜트를 이제 조작하는 이제 이런 전체적인 이제 시스템을 자, 피드백 제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 해서 용어에서 이거는 여러분 실은 이거는 원래 제가 원래는 지난 강의 때는 안 하던 건데 2020년도 기출문제로 이제 나왔던 거라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다. 이게 왜 제가 약간 비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일단 여러분 목표값, 뭐 주규환량, 동작신호, 조작량 이런 것들은 실은 특정 책에서만 쓰는 용어거든요. 없는 용어는 아니긴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동 제어라고 하면 유명한 책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오가타, 라이스, 뭐 쿠오, 도프, 프랭클린 이런 명저들이 있어요. 자동 제어 혹은 제어공학 이런 책들에서는 저런 용어가 없어요. 제가 이 책들을 다 갖고 있고 물론 완전히 다 섭렵하진 않았지만 다 참고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뭐 동작 신호, 조작량 저런 용어들이 다 없어요. 이런 용어들이 다 없고 쿠어에는 뭐 조작량, 동작 신호 이런 말들이 앞부분에 잠깐 나오는 것 같고 쓰지가 공통 용어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입장에서는 좀 세게 말하면 사투리 쓸 수 있죠, 여러분. 사투리 쓸 수 있는데 지금 공무원 시험은 공적인 어떤 그런 시험이잖아요. 모두가 다 통용되고 널리 쓰는 규격에 맞는
그런 것들을 써야 하는데 조금 아쉽다. 국어 말고도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나라 이제 교수님들이 본인들이 쓴 책들이 있죠. 그런 국내서 물론 국내서가 안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책을 찾아보면 이제 이게 실은 우리 게 아니잖아요. 이런 학문 자체가 공학은 우리 게 하나도 없죠. 다 물 건너와서 외국에 있는 학문을 우리가 번역을 해서 이제 다 공부를 하는 거죠,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내에서 물론 유명한 교수님 책에서 쓰는 것들이 또 이렇게 있었다. 보시면 목표값 유저가 원하는 값이고 기준 입력 요소, 뭐 입력 변환기 신호를 발생시킨다. 뭐 기준 입력, 주 귀향량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그림을 그려서 보시면 여기다가 맞춰놓고 볼게요. 다시 목표값은 여기다라는 겁니다. 목표값 계속 같은 예로 들겠습니다. 방 온도 제어 시스템이죠. 24도씨고 자 G 서브 P예요. 여러분 플랜트의 P예요. 방이죠. 내 방. 자 서브 C예요. 자 컨트롤러 제어기. 제어기 여러분 아까 증폭기라고 했죠. 증폭기랑 이제 그냥 다 통틀어서 그냥 제어기 컴퓨터. 그런 다음에 지금 자 동그라미 2번 기준 입력 요소가 이거다. 여기 이렇게 쓰지 말고 내가 쓰기가 싫으니까 번호를 통일시켜. 동그라미 1번 기준 입력 요소. 그래서 입력 변환기라고 있죠. 입력 변환기. 그래서 아까 이것도 잠깐 설명했어요. 이게 지금 24도씨는 우리 눈에 버튼을 24도씨로 리모컨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거고 실은 그 안에서는 입력 변환기라는 걸 통해서 24도씨가 2.4V 컴퓨터 얘네들이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수로 바뀌어주는 장치가 자 기준 입력 요소 같은 말로 입력 변환기라고 하고요. 신호를 발생시킨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지금 동그라미 3번 자 기준 입력 제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기준 신호가 된다. 전압. 이건 벌써 나왔죠. 이거죠. 여기 이 점 찍고 기준 입력.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보는 블록 선도에서는 이 블록이 그냥 없어져 버리거든요. 없고 그냥 이런 꼴로 그냥 단순화된다. 없더라도 선생님 왜 없어요? 이러지 마시고 그냥 용어의 정의할 때만 나오고 이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이제 보통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제 그냥 이런 꼴로 단순화돼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지금 2번이 아니고 이거 3번이죠. 기준 입력. 그리고 번호가 하나씩 밀렸네요. 목표값이 1번이고 동그라미 1번이고 기준 입력 요소, 입력 변환기 자 여기 2번 그 다음에 3번 기준 입력 2.4V가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주 귀환량, 제어량을 귀환 요소에서 변환시켜 얻는 신호. 그래서 제어량이 아직 뭔지 모르고 귀환 요소는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되돌아온다. 그래서 일단은 4번은 일단 점프를 뛰고 5번으로 갈게요. 5번 보시면 동작 신호에서 기준 입력과 주 귀환량의 차이에서 이거는 오차다. 여기 기준 입력과 플러스 주 귀환량의 차이. 그래서 5번 동작 신호가 이렇게 된다. 오차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동작 신호나 결국. 그리고 6번 조작량 해서
제어량을 목표값으로 만들기 위해 제어 요소에서, 제어 요소는 제어기, 제어 요소에서 발생시키는 이제 물리량, 제어기 출력이다. 여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7번. 제어량이 어디 갔지? 제어량이 지금 화면에 빠졌는데 여러분, 제어량. 7번을 여기다 두고 8번이라고 하겠습니다. 8번. 7번은 안 썼네. 제어량. 그리고 여기 H가 지금 제어기였죠. 그리고 다시 아까 4번으로 돌아와서 주규환량. 출력이 측정이 되어서 원래 내가 기준 입력 신호와 이제 비교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아주 단순화된 이런 블록선도를 통해서 방 온도 제어 시스템, 내 방의 온도를 24도씨로 맞추기 위해서 24도씨가 될 때까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처음에 30도였다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24도씨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다시 시간 응답 곡선에 따라서 시간 t와 이번에 출력은 방의 온도가 되겠죠. 내가 원하는 온도는 아까 몇 도? 24도씨. 그래서 방의 온도가 30도씨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원하는 목표값인 목표 온도로 도달할 것이다. 비싸고 잘 설계된 시스템일수록 24도씨에 가까워지겠죠. 비싼 제품일수록 갑자기 외란이 생겨서 갑자기 뜨거운 공기가 방 안에 들어와서 쭉 잘 내려오고 있다가 뜨거운 공기가 들어와서 갑자기 온도가 안 내려가더라도 이것을 감지하고 에어컨을 더 강풍으로 지가 알아서 조정을 해서 억지로 다시 24도씨로 맞추겠죠. 좋은 시스템이라면. 나쁜 시스템이라면 더 이상 온도가 안 내려간다. 그래서 외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여기 블록선도에서 여기 지금 방이죠. 방에 입력으로 외란 신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시험에서 이거랑 똑같은 블록선도는 아닌데 여기다가 네모를 칩니다. 이렇게 화살표 빈칸 6번에 빈칸 8번에 빈칸 치고 섞어놔요. 여기 동작신호 조작량 제어량 동작신호 제어량 섞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용어를 섞어서 이제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용어 자체가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수험생 분들이 굉장히 이제 당황하셨을 수가 있다. 왜? 우리가 보통 공부하던 용어가 아니라서. 그래서 하여튼 올해부터는 제가 또 강의를 새롭게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건데, 다시 시작하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 저도 피드백을 해야죠. 피드백을 해서 기출에 일단 나왔으니까 이제 이런 용어도 같이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쌍가루 2번 게루프 페루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